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주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현재 상승했다가 눌림목 나왔다 다시 상승하면서 현재 N자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2월 2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합계 출산율 반등, 정부 정책 영향, 외신도 주목이란 제목이네요.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반등을 고도한 점을 언급하면서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요했다고 전했다. 전일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해 브리핑을 시작한 데 이어서 이날 추가적인 성과 조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서 9년 만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꼽았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기업의 출산 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으며 이전에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관련돼 가지고 한국은 대망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관련돼 가지고 한국과 대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며 좋은 소식은 정부가 미봉책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으로 나아감에 따라 긴박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첫 브리핑을 열고 2024년 합계 출산율이 반등한 것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출입 기자단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뒤 참모진이 정책 브리핑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해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정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놓은 결과라면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도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의 더 타임즈의 주말판인 썬데이 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률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으며 실존적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의향이 보인다. 라고 해당 기사에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남 광양과 경기 화성 등 출산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출산율 증가가 팬데믹 이후 결혼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결혼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교육과 보육을 결합한 지원, 즉 늘봄 학교를 확대 중이라고 전했다. 자,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의한 합계 출산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올해 내내 계속 이어져야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발생된 거다. 예를 들면은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전에 결혼식 같은 경우도 막 막았잖아요.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결혼식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만이 애를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러니까 팬데믹 때 잠시 멈춰졌던 결혼이 엔데믹이 되고 나서 결혼식이 되면서 그로 인한 합계 출산이 증가하는 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정책으로 해서 이 합계 출산이 상승하는지 그거는 A주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일시적인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돼서 일시적인 결혼식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기존에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결혼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출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면 꾸준히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걸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현재 최근에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과 자, 반등, 눌림목, 반등, 눌림목 이런 식으로 계속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오게 되면 사고 다시 고점 되면 파는 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는 고점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자 5,200원대에서 5,500원대 매물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의 매물대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충분히 지지받으면 다시 50일 신고가 구간인 6,380원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윤석열 정부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향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움직이는 게 바로 저출생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통령 선거 나오게 되면 이런 정책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 A주시하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헌재 결과를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관 저항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86% 상승하면서 5,61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5,300원 그 위에 자, 5,700원 그리고 5,900원 6,200원 됐습니다. 6,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600원이나 죄송합니다. 5,600원이기 때문에 자 1차 저항대 5,700원, 5,900원, 6,200원 되겠고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5,300원입니다. 그 밑에 5,000원과 4,500원, 4,000원, 3,800원, 3,4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0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동사대에서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는 현재 외국인 현대라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신용비율 같은 경우 6.43%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6.43% 다소 신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최대 지분율 보셨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된다는데 동사 2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74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1,86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140억 원대에서 16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90억 원대에서 120억 원대로 증가했네요.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영업이익 30억 원대, 4분기 5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20억 원대, 2분기 60억 원대, 3분기 30억 원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24년 같은 경우는 80억, 90억, 전반적으로 80억, 그 다음에 110억, 그러니까 올해는 한 작년하고 23년하고 24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0%대 유보율은 968%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407원, BPS는 5,344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5,6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400원이면 10배면 4,000원대입니다. PER 한 14배, 14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책 모멘텀 A 주시하시고요.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됐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 종가 5,61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현대라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있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5,5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5,5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도 매출액이 6.9% 증가했었고요. 모멘텀은 합계 출산율 반등과 정부 정책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결혼 중간에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중국에서는 양회가 현재 진행 중 상태죠. 정협과 전인대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멘텀, 출산율 증가에 대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보셨습니다. 차트추세는 54.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4.6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6,200원 됐습니다. 6,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순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여기 손절로 됐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5,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4,500원 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재 유아용품에서 국내 쪽에서 96%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3% 정도 현재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실적이 발생되고 있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30%대 유보율은 968%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유통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유아용품 매트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관련된 중국의 내수 유통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